무슨 날이야?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야, 그지? 올해는 크리스마스니까 쉴 거고. 금요일은 뭐 해야 된다? 이제 마무리해서 발표 준비하고, 그리고 월요일 날 발표하면 끝이야. 그렇지?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2주 동안 한 거의 결과가 나오네요. 뭐야? 잘 들어, 이거 빼고. 모든 일은 제일 중요한 게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잖아, 잘. 그지? 오늘부터는 조금 그렇게 해서 집중하고, 야, 이제 오늘 강의하는 건 1시간밖에 없어. 내일 1시간, 오늘 1시간. 오늘은 1, 2조 하는 것들 조금 설명해 줄 거야, 내가. 그 다음에 내일은 3, 4조 하는 거 설명해 주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전부 1, 2조는 뭐 했어요? 지난번 어제 촬영했지, 그지? 그 내용들 오늘부터 데이터 처리하고 보고서 만드는 거 할 거야. 지금 그 전에 잠깐 니들 미래고 촬영했잖아, 그지? 그거 어제 또 형들이 가서 뭐 해야 되냐면 기준점 측량을 해왔다고. 그래서 미래고 이 컴퓨터 프로세싱 돌렸던 내용이 품질이 어떤지 하는 것을 오늘 잠깐 얘기해 줄 거야. 이거를 각 조별로 우진아, 조별로 니들 1주차에 했던 매핑 내용을 여기 정리할 거란 말이야. 알겠지? 그 내용들 좀 듣고 오늘 선생님 강의 듣고 나머지는 전부 각 조별로 움직이는 거야. 알겠지? 네, 그러니까 강의는 딱 오늘 1시간밖에 없어. 내일 1시간, 오늘 1시간. 그거는 조금 집중을 해주세요. 알겠죠? 네. 새로운 친구들 반가워요. 그래서 뭐 같이 했으면 좋을 텐데 못했지만 그래도 좀 집중해 주세요. 야, 도진아, 응, 들어줘. 알겠지? 네, 얘기해줘. 잘 안 돼. 먼저 이제 CV 해석에 대한 내용을 발표를 해드릴 건데,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는 CV 해석은 어제 촬영한 게 아니에요. 어제 저희가 나가서 촬영한 게 아니고, 저번 주 목요일 날 저희가 작은 드론 팬텀 가지고 나가서 촬영한 거, 그 데이터 있죠. 각 조마다 각 구역을 찍었던 거.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CV 해석을 돌리고, 그리고 거기서 어떤 산출물이 나왔고, 품질 분석은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먼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조가 잘 안 되네. 이제 1조가 이제 저희 조 균열 탐지 조이죠. 그래서 저희 조는 저희 조는 이제 여기 범위로 자동 촬영 계획을 세워가지고 촬영을 했고, 이제 목적은 뭐 저희 조 목적에 맞게, 균열 탐지 목적에 맞게 찍었고, 그리고 비행 고도는 55m, 비행 방식은 이중격자, 촬영 시간대는 14시부터 15시인데, 이쪽에 태양이 떠가지고 태양이 이쪽 방향으로 비추는 바람에 저 시간대가 태양 고도나 방향 영향으로 여기 안에 그림자가 됐어요, 그대로.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거를 좀 고려를 해서 좀 아침 시간대에 날려야겠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정횡 중복도는 70도, 비행 속도는 너무 빠르면 안 되기 때문에 3m/s, 카메라 각도는 45도, 이렇게 촬영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세워가지고 기준점 측량을 했고, 기준점 측량은 저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총 4개의 점을 찍었고요. 이쪽에도 더 찍고 싶었는데 이쪽에는 딱히 특정 지을 만한 점이 없어가지고 저쪽에 조금 몰아 찍은 경향이 있습니다. 네, 찍었고, 이거는 이제 GCP 재원표인데, 원경 사진, 저희가 GCP를 찍으면은 멀리서 여기 장소가 어디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사진이 하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가까이서 정확히 어디를 찍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사진이 총 2장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총 GCP 4개의 점에 이렇게 원경, 근경 사진을
다 찍어서 넣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드론 측량 기반 컴퓨터 비전 해석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다 해봤으니까 네, 넘어가는데 첫 번째 1차 AT하고 2차 AT하고 이때 저희는 사진 매수가 총 106장밖에 안 돼요. 다른 조원들 보니까 사진 매수가 좀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저희는 좀 적긴 합니다. 범위가 적어서 그런지 좀 적게 했고 그렇게 해서 레퍼런스 모델 생성했고 여기 왼쪽은 3D 모델, 오른쪽은 정사 영상 만들 때 쓰는 레퍼런스 모델이에요. 여기까지 됐고 여기가 가장 중요한데 정사 영상 품질 분석입니다. 품질 분석인데 저희는 오차가 얼마 나오지 않았어요. 보면은 평균적으로 2D 오차는 1.3cm 정도 그리고 3D 오차는 1.9cm 정도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그때 막 저희가 좀 CV에서 돌려놓고 나가서 찍었을 때 있었잖아요. 여기 앞에 나가서 찍다가 중간에 돌아왔는데 원래는 VRS GPS 점이 말고 여기 VRS로 CP 점들을 찍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VRS GPS 점들은 이제 모델을 고정하려고 하는 거고 여기 있는 CP 점들은 고정한 모델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서 좌표를 찍은 거죠. 그래서 여기 CP1, CP2, CP3, CP4가 있는데 이건 GCP 포인트가 아니에요. 저희가 새로 가서 찍고 온 점이에요. 그날 원래 다 찍었어야 되는데 못 찍어가지고 점심시간도 겹치고 해서 저희가 찍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건 다 각 조마다 다 배웠죠? 그래서 2D 오차는 1.3cm, 1.9cm가 나왔다. 그리고 선철물들은 이렇게 3D 모델, 정사 영상, DSM, 포인트 클라우드가 나왔다. 여기까지 이제 1조가 끝났고 다 비슷해요. 2조도 이제 55m, 75%. 여기는 5%를 더 줬네요. 비행 속도도 좀 더 빠르게 했고. 그리고 GCP 포인트는 저렇게 약 상단, 뭐 좌우 총 5개의 점을 찍었고요. 준수야. 여긴 5개의 점을 찍었고 그리고 여기도 저희 조 1조에 한 것처럼 AT 혐왕 그리고 레퍼런스 모델, 3D 레퍼런스, 2D 레퍼런스 2개 올라가 있고 여기는 품질 검사가 저희 조랑 이제 2D 오차는 똑같은데 3D 오차가 조금 더 나왔어요. 그래서 GST가 얼마니? GSD가 약 1.7cm 정도 돼요. 1.7cm인데 여기 수평치 오차가 어디 얼마 나왔어? 1.6cm니까 GST 1 시그마만큼도 안 나온 거지. 상당히 잘 나온 거지. 그렇게 된 건가? 네, 맞습니다. 요거는 2.9cm니까 어떻게 돼? 이 2배, 그지? GST의 2배만큼도 안 나온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찍은 그 카메라나 촬영 조건이 아주 적합하게 돼서 이걸로 지도를 만들어도 상당히 높은 조합도가 만들어진다 하는 것을 입증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2조로 그때 뭐 시간이 안 돼가지고 전부 못 찍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CP 품질 검사용 점을 찍어가지고 기준점을 찍어가지고 CP1, CP2, CP3, CP4를 더 찍고 왔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걸로 품질 검사를 한 거고 그렇게 여기서 해서 CP라고 하는 것은 체크 포인트라고 해서 검사점이야. 그 전에 뭐라고 그랬어? GCP라고 했죠, 그죠? 그라운드 컨트롤 포인트. 이거는 우리가 컴퓨터 비전을 돌릴 때 이용했던 기준점이고, 얘는 다 돌리고 났는데 이게 맞나 안 맞나를 검증하기 위해서 찍는 검사점이야. 그래서 체크 포인트에서 그 CP가 다른 거야. GCP의 CP하고 C가 다르죠. 이거 CP는 체크 포인트라고 하는 검사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 모든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잘했나 못했나 하는 것은 항상 품질 분석을 해야지 된다 그랬죠. 그거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런 여기를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지 어떻게 돼? 그냥 납품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납품을 하게 되면 이게 적정한 수준으로 납품이 됐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지 돈을 받을 수 있지. 그거랑 똑같은 요인입니다. 그래서 그 엔드 유저가 원하는 형태의 아웃풋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체크할 때 뭐를 해서 사실은 다른 방법이 아니죠. 여러분들 GCP를 찍었던 측량 방법으로 또 다른 점을 몇 개 더 찍었을 뿐이란 말이지. 그런 과정들을 좀 이해를 해서 그래야지 어떻게 돼? 그런 걸 갖고 내가 원하는 회사에 뭐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든지 납품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알겠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2조에서 나온 산출물들은 이렇게 3D 모델, 정사 영상, 그리고 DSM, 포인트 클라우드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왔고요. 3조 CV 해석. 3조는 이런 식으로 자동차랑 3조 누구야? 3조 흔들어. 그래. 자동차랑 계획을 했고, 여기는 조금 아까보다는 템플릿이 좀 다른데, 여기는 총 2번을 촬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총 2번 촬영했고, 한 번은 6분 4초, 그리고 한 번은 7분 21초로, 중복도를 좀 달리 했지. 그지? 종중복, 현중복을 처음에는 70%, 다음은 75%로 찍었던 거야. 그리고 아마 촬영고도는 53m니까 GSD가 얼마야? 1.7cm, 그지? 1.7cm 정도. 그게 뭐라고 그랬어? 1.7cm마다 포인트 크라우드를 만들면 점이 찍힌다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걸로 건물이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3D를 다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런 부분들을 수행했던 그런 거고, 좌표계는 만약 우리 학교니까 5일, 8일, 중부도 원점 좌표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랑 똑같이 GCP 포인트를 이렇게 찍어줬고요. 그리고 AT 돌렸고, 레퍼런스 모델 생성했고, 그렇게 해서 여기서 품질 분석한 이제 결과는 여기가 1cm에 그리고 3D 오차는 2cm 이렇게 두 개가 나왔습니다. GCP 2배도 안 되는 형태대로 아주 정확하게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뭐를 알아야 되냐면 드론을 이용한 측량 방법이 다른 어떤 측량 방법보다 상당히 효율도 있고 정확도도 높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드론 100만 원짜리 드론 하나만 있으면 1차적으로는 몇천만 원을 벌 수도 있고 1억을 벌 수도 있고 10억을 벌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주차에서 배웠던 내용만 갖고도 그냥 그걸만 수행하면 한 3천만 원은 벌 수 있어요. 근데 2주차에 그걸 갖고 또 활용하는 가공 비용을 배우면 최소 1억에서 10억을 벌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하면 뭐를 해야 돼? 이렇게 품질 평가를 해서 내가 잘했다는 것을 같이 입증해서 집어넣어줘야지 뭐가 나온다는 거야. 준공이라는 게 떨어지면서 돈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과는 측량 성과는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측량 성과 3D 모델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 설계를 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로 쓰는 거니까 그 설계하는 엔지니어 회사에 그걸 납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이지. 그럴 때 이제 이런 품질 평가서를 항상 주고 어떻게 품질 분석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야, 제가 요번에는 그렇게 못했어요. 사실 선생님하고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만약 다음 여름에 수업을 한다고 하면 여기는 2주차고 그 다음에 원래 우리가 1월 5일서부터 약 30개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30개가 넘는 업체가 참여를 한다고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 업체가 원주에 있는 대부분의 업체예요. 인허가 업체.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주차를 같이 이렇게 묶어서 서로 교류를 할 수 있게 해서 뭐를 하려고 해요? 실제로 여기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수행하는 프로세스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그러면 2학년보다는 뭐 3학년도 포함하고 뭐 이렇게 한다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이런 걸 배워서 취업으로 연결되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프로세스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3조는 저기 치약관 쪽을 찍었죠. 여기 3조는 그래서 3D 모델, 정사 영상, DSM, 포인트 클라우드 이렇게 4개로 전부 요 네 가지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니 드론을 한 번을 찍으면 네 가지가 만들어지는 거. 나중에 여러분들 발표할 때는 이 3D 모델은 동영상 같은 거를 만들어 놓으면 훨씬 더 좋겠지. 그거는 이제 형들이 좀 도와줄 거예요. 이렇게 하고 4조는 이제 이쪽에 4조가 치약관이구나. 치약관 쪽을 찍었고요. 비행 고도는 50m의 이중격자. 그리고 촬영 시간은 15시에서 16시. 종행 중복도는 75%. 비행 속도는 3m/s. 카메라 각도는 45도.
여기도 이렇게 50m니까 GS는 전부 1.7cm 정도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도 GCP 5포인트를 찍었고요. 그리고 AT, 그리고 레퍼런스 모델 똑같이 생성했고, 여기는 수평 위치 오차가 1.6cm, 3D 오차가 1.6cm로 가장 적게 나왔어요, 여기. 그리고 3조하고 4조 같은 경우는 정사 영상을 다루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2D 오차, 이런 거를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여기도 여기 1.6cm죠. 그죠? 그러니까 1 픽셀, 1 GSD보다도 더 적게 나오는 건데, 찍혀진 사진을 좀 잘 찍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중복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유지해서. 이게 여러분들 요번 각각 조별 발표의 앞단에 들어갈 겁니다. 조장들이 이런 내용들을 지금 형이 발표한 것처럼, 우리 조교 선생님이 발표한 것처럼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들을 연습도 하고 해야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듣고 좀 저기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높게 나온 이유가 여기 앞쪽에 있는데, 여긴 사진 매수가 216장으로 각 4개 조보다 가장 높아요. 4개 조에 비해서 사진 매수가 굉장히 품질에 많은 이렇게 영향을 주었고요. 그리고 산출물 똑같이 3D 모델, 정사 영상, DSM, 포인트 클라우드 4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어제 오전에 여기서 미래고 3D 모델링을 한 거를 보여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보여드렸는데, 이거를 품질 분석을 저희가 가서 기준점을 찍어서 품질 분석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품질은 47cm, 수평 위치 오차가 47cm, 그리고 3D 오차가 47cm. 앞전에 봤던 것보다는 조금 오차가 큰데, 그 이유는 좀 넓은 범위를 찍었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넓은 범위를 이중격자로 찍었기 때문에 좀 시간이나 이런 거를 좀 단축을 시켰어야 됐어요. 저희가 배터리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제일 문제가 뭐냐면 그 얘기보다도 미래고등학교에서 저기를 촬영할 때는 뭐가 없었냐면 GCP가 없었어요. 그냥 VRS, GPS만 갖고 돌린 거지. 예, 맞습니다. 이게 지상 기준점이 없단 말이야. 지상 기준점이 절대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뭐만 이용했냐면 VRS, GPS에 있는 드론 갖고 그다음에 뭐야 DRTK라고 하는 것만 쓰고 GCP는 없이 돌린 거야.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정확도가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야. 다시. 그래서 나중에 여기 이제 GCP가 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GCP 값을 GCP로 집어넣게 하기 때문에 이게 정확도가 엄청 높아지겠지. 응? 그래서 지금 여기서 CP를 몇 개를 찍었어요? 저희가 총 5개 정도 5개 찍었어요. 찍으면 한 3점 정도를 GCP로 이용하고 2점 정도를 CP로 이용하면 아마 이 47cm가 훨씬 줄어들어져. 이게 촬영 고도가 얼마야? 그때? 그때 한 6, 70m로 6, 70m다면 약 2.0cm, 2cm 정도 GCP가 될 텐데 그 범위 내에서 사실은 한 GCP의 GSD의 한 2배 정도 오차가 날 수 있다. 이런 걸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드론을 날리는 것도 뭐가 날렸어요? 프로그램이 날렸죠. 그리고 돌리는 것도 뭐가 있어? 컴퓨터 프로그램에 GCP를 집어넣고 컴퓨터가 돌렸죠. 근데 내가 그걸 한 것들을 갖고 그것을 내가 한 것처럼 주체를 하는 것은 왜 그렇게 찍었는지 하는 촬영 계획을 내가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또 이렇게 GCP를 집어넣고 안 집어넣고에 따른 차이점을 잘 이해해야지 어떻게 돼? 최종적인 아웃풋의 품질을 좌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뭐예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노하우고 그런 걸 잘하면 어떻게 돼? 아주 회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드론을 운영하더라도 그런 내용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돼?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죠. 지금은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그런 전문가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아직도 드론을 날려본 횟수도 별로 없고 이런 걸 처리해 본 것도 없는데 앞으로는 이런 걸 이제 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게 되고 또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 회사에서 여러분들을 채용하는 데 아주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지금 47cm 나온 것은 지상 기준점이 하나도 없을 때 이 정도 오차가 나오죠. 물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일대천 수치지도 오차 범위 내에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이런 GCP가 없는 걸 갖고 지도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암만 VRS, GPS, RTK 기능이 있는 드론일지라도 여러분들 요거는 뭘로 찍었냐면 어제 건물 촬영했던 매트릭스 4E 700만 원짜리 드론을 찍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실제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걸로만 끝낸다. 네, 여기까지 해서 그래서 끝났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하면 네네. 여기 5점 중에 3개를 GCP로 집어넣고 한번 아. 돌린 걸로 CP 값을 다시 한번 하는 거야. 하나만 더 알겠습니다. 추가해줘.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 강의 자료 좀 올려줄래? 네. 이게 잘 안 되지? 네, 이게 여기 포트가 망가진 것 같아서 여기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바꾸고. 저기 그 조별 그 1조 그러지? 네. 교수님, 마우스가 뭐 이쪽에다 꽂아 그러면. 이쪽이 근데 포트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거기. 아니야, 핵심 이론 말고. 이렇게. 거기. 그러죠? 교수님, 이거 마이크 한 번만 달아주세요. 자, 20분만 딱 할 테니까 집중하고 저기 하자. 알았어? 도진아, 그 앞에 있는 친구 좀 깨워줄래? 응? 성민아. 아니야. 일단 도 일어나고 방이 진짜 왜 그러냐? 야, 씨. 왜 이렇게 안 되니, 이게? 화면이 잠깐만, 이걸 어디다, 여기다 한번 꽂아. 여기다 방 꽂았습니다. 아, 참. 이거는 거꾸로 가는 건 되는데, 앞으로 가는 게 안 돼. 응? 아이, 참, 이게 노트북이 엉터리지. 이건 뭐야, 이건? 이거 꽂아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마우스. 야, 그러면 이걸 내가 저기서. 야, 지금부터는 1조하고 2조 하는 걸 오늘 좀 한 20분 정도 설명을 할 거예요. 1조, 2조의 미션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1조는 뭐예요? 어제 우리가 촬영을 했죠. 다산관이라는 건물을 위에서도 찍고 45도도 촬영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평으로도 촬영을 해서 건물을 정확한 3D 모델로 만들어서 그걸로 뭘로 한다는 거야? 그 건물 벽면에 있는 균열, 이거 크랙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찾는 것을 수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왜 이런 사업을 하냐면,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냐면, 이게 말 그대로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시설물 안전 진단업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건물의 상태를 유지 관리하는 일들을 하고 돈을 받는 업이에요. 그게 안전진단의 범위가 상당히 높아졌는데, 작년에 어떤 법이 만들어졌냐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런 일들을 수행하다가 뭐가 잘못돼갖고 사람이 다치면 회사 사장이 그냥 바로 잡혀 들어갑니다. 그리고 돈도 엄청나게 많이 물어서 회사가 망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려고 있는 저 벽면의 균열을 본다든지 이런 것을 한다고 그러면 실제로 어떤 문제가 생겨요? 위험하죠. 위험해. 그래서 그걸 올라가려고 찾아보려고 하다가 어떻게 돼?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드론을 이용하는 겁니다. 무인으로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이 이렇게 막 검사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 위험해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드론인 거예요. 그래서 드론은 뭐예요? 사람이 직접 하지 않고 사람 대신 그런 것들을 조사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건물을 하나 잡았어요. 사실은 우리 학교 지난번 촬영했던 어제 촬영했던 다산관이라는 거지. 석현이도 촬영해봤지, 그지? 그 다음에 뭐야? 재윤이 어제 촬영해봤어? 안 촬영했어? 이거 너는 1조 지금 얘기를 하는데 자고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이 건물을 세 가지로 촬영했어. 위에서 한번 쫙 촬영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45도 경사로 한번 촬영했어. 또 하나는 벽면을 수평으로 촬영을 했어요. 요거는 수동 촬영을 하고 요건 자동 촬영을 했죠. 이런 촬영을 통해서 뭐를 해요? 건물을 정확하게 3D를 만드는 거야. 아까 우리가 항공사진 측량으로 수행할 때는 약 5, 60m 정도에서 이거는 지금 1조의 미션이라고 여러분들 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시설물 점검회사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1조가 아니더라고. 나는 1조가 아니니까 몰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촬영하는데 갔었잖아. 그런데 도진이 같은 경우는 뒤에 벤치에서 그냥 있었지. 그래서 어제 두 가지 촬영을 했어요. 라이다로 촬영하는 거하고 건물 촬영을 했죠. 그래서 그 건물 촬영을 해서 3D를 정확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그 3D 모델을 AI 모델, 이걸 이용해서 균열을 찾게 되는데 통상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균열이다라는 것을 훈련시키는 훈련 데이터가 있어야 돼. 근데 요즘은 드론을 갖고 이런 AI 해석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드론 회사에서 그런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균열 하나의 파일을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론 프로그램을 쓸 때는 돈이 안 드는데 이 라이브러리를 불러올 때는 돈을 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뭐가 되는 거야? 균열을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요소들로 만든 두 가지를 만들 거예요. 3D 모델하고 요 정면에 해당되는 정사 영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AI로 분석하면 뭐가 나와? 이렇게 균열이 찾아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러면 이 균열을 찾는 게 뭐야? 회사에서 돈을 받고 하는 일이란 말이야. 이거는 이런 건물을 하나 진단할 때 보통 몇백만 원을 받는단 말이지. 그래서 몇백만 원을 받는 요 과정을 요런 간단한 과정으로 수행하는데 건물 5개를 한다 그러면 그게 얼마야? 1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요소들을 수행해서 건물이 균열을 찾았다 그러면 A가 찾았다 그러면 얼만큼 그것을 잘 찾았나 하는 것을 품질 분석하는 게 저기가 돼요. 1조가 지금 석현이가 조장이지? 네. 그거 잘 저기해서 1조 캡스톤 디자인은 드론 데이터를 이용해서 3D 모델링을 하나의 건물로 시각화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실은 여러분들의 조교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모델링을 해봤어. 해봤기 때문에 그런 어제 촬영한 걸 갖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 데이터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본 걸 갖고 프로세스를 수행하고 이제 균열 탐지를 수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거죠. 이렇게 드론에서 우리가 컴퓨터 비전 해석하는 것은 수평이든 수직으로 촬영한 모든 촬영은 다 우리가 중복도를 갖고 했죠. 중복도를 갖고. 그래서 보통 항공 촬영이나 이런 걸 할 때는 70%에서 75%를 드론 촬영을 했고 이렇게 한 다음에 특징적 춘출을 하고 매칭을 해서 희소점군을 찾아서 3D 모델을 만든 거예요. 4가지 모델. 조금 있으면 총장님 오신대, 니들 보러. 관심도 없어. 그래, 마음대로 해라. 나 혼자만 짓거릴게. 이렇게 해서 점을 만드는 요소들은 이렇게 포인트가 만들어지면 이게 특징점입니다. 이게 만들어지면 걔를 삼각망으로 구성해서 뭐를 만들어요? 이렇게 건물의 서페이스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뭐야? 이런 3D 점들이 형성되는 것이 기본적인 요소들이고 그게 정확하게 만들어져 있으면 이런 3D 모델도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런 3D 모델을 생성하는 과정이 전체적인 컴퓨터 비전 프로세스고
이렇게 얻은 데이터로 이제 특징을 추출해서 이분화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특징 추출할 때 일반적으로 뭐를 얻게 되냐면 원래 CNN이라고 하는 방식이 특징을 추출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균열된 영상을 보고 균열된 영상을 이렇게 컨볼루션이라고 해서 그 합성공 영상으로 막 나누어줘요. 그러면 얘가 막 분석을 해서 이건 균열이다, 이거는 균열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류하는 거죠. 이 CNN 모델 중에서 우리가 이용하는 모델은 YOLO라고 하는 모델이에요. You only look once. 한 번만 보면 이게 균열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모델을 통해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특징을 하나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찾고 그 부분을 갖고 여러 가지 이걸 자꾸 나누는 거죠. 이렇게 기계로 나눠서 이게 균열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폴링하는 것이 결국은 투표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 원리예요. 그래서 그게 균열인지 안 하는지 막 여러 가지 댄스 레이어를 만들어서 그것을 수행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AI 프로그램이 그걸 결정하게 될 거예요. 일단 대상지는 다산관이고 이 다산관 건물에는 이렇게 누수가 일어났지 균열이 일어났든지 이런 크랙 모습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균열은 무슨 균열이냐면 적벽돌 건물의 균열입니다. 그래서 그 균열들 부분들을 우리가 촬영을 했고요. 그렇게 컴퓨터 비전 해석으로 만들었던 요 포인트 크라우드 데이터. 아까 여러분들 1조, 2조, 3조, 4조 했던 결과물 4가지 봤죠? 그것들을 만들었던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수평 촬영하고 수직 촬영을 매트릭스 4E라고 하는 요거 좀 비싼 거죠. 약 400만 원짜리 DRTK 자기랑 드론 디플로이를 이용해서 촬영을 수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1조 사람들은 전부 한 줄 이상씩은 찍어봤어요. 수동으로 촬영했죠. 자동 촬영을 하려고 그러면 앞에 뭐가 있어? 가로수도 있고 뭐 가로등도 있어서 좀 위험해서 사람들이 직접 촬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촬영할 때 원래 연직으로도 찾고 이거 수직으로 90도로 촬영하기도 하고 45도도 촬영을 했죠. 그거 말고 뭐를 촬영해서 이렇게 옆에 수평 촬영이라고 0도로 카메라를 놓고 촬영하는 것은 수동 촬영으로 같이 수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촬영한 모습들의 케이스들이고 그 케이스로 촬영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건물을 정확하게 3D 모델링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 건물 안에도 우리가 기준점을 배치해 놨어요. 모델을 잘 만들었는지 하는 것을 기준점으로 배치를 해서 그 기준점을 통해서 전체를 촬영한 모습이고요. 그렇게 촬영한 사진 매수가 뭐 889장을 이용해서 해보니까 GCP는 얼마야? 0.42. 그러니까 0.4cm 정도 된단 말이에요. 0.4cm. 근데 지금 찍은 거는 아마 얼마냐면 0.2cm, 2mm 정도 촬영으로 수행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찍은 3D 모델이에요. 정확한 건물의 3D 모델이죠. 이런 3D 모델 하나만 만들어주는 것도 사실은 몇백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그걸로 이제 AI로 균열을 탐지하는 것은 우리가 이용하는 iTwin 캡처라고 하는 데서는 딥러닝 기능으로 어노테이션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어노테이션 주석이라는 말이거든. 어떤 아웃풋에서 하나의 특징점을 추적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런 균열들을 이렇게 자동으로 찾아내는 거죠. 요거 그 옆에 필로티 안에서 이렇게 균열을 찾아내는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찾아내는 그런 기능들을 수행을 해서 균열을 3D 모델의 균열을 발견하고 그걸 찾은 거. 요거는 뭘로 찾은 거냐면 내가 그린 거예요. 이렇게. 이게 균열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까지 나 있는데 이게 전체를 다 찾지 못한단 말이야. 예, 프로그램은 요만큼까지만 찾았죠. 그 두 가지를 비교해서 이 프로그램의 성능을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커버하기 위해서 촬영 조건을 바꾼다든지 이런 요소죠. 그래서 각각 부분 내에서 못 찾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서 1조는 전체적인 아웃풋에 대한 품질 분석을 수행을 할 거예요. 균열을 몇 개 찾았고
찾은 것은 어디까지, 몇 미리 균열까지 찾았는지 하는 것을 분석하는 것을 이틀 동안 열심히 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금요일 날은 한번 연습하고 월요일 날은 그것을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 총장님도 있고 우리 단장님도 있는 앞에서 그때 MBC 기자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발표하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부분들을 육안으로 분석하는 거고요. 야, 요 2조도 오늘 어제 찍었어요. 2조도. 2조 부분. 2조 반장 누구지? 여기 있네. 유난히 또 그다음에 도진이 2조지? 예, 여기 잘 보세요. 2조는 뭐냐면 드론 영상으로 촬영하는 게 아니라 드론 라이다로 촬영해. 우리 도진이가 2조가 된 것은 도진이가 비싼 걸 좋아하잖아. 그지? 이게 제일 비싼 드론에다가 제일 비싼 장비인 L3 라이다를 이용해서 촬영한 거죠.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돼요? 숲을 촬영했어, 2조는. 숲을 촬영해갖고 그 숲에서 뭐를 하는 거야? 나무의 종류, 수종이죠, 수종. 이게 참나무인지, 그 다음에 이게 소나무인지 하는 걸 분류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나무가 몇 개고, 그 나무의 수고는 얼마인지 하는 것을 분류하는 게 수목객체 추출의 기본 원리입니다. 요거는, 요 2조는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 선생님 연구실로 가는데, 왜 그러냐면, 요걸 처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거기밖에 없어요. 그거는 라이센스가 좀 비싼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도 비싸서 그거를 거기 처리하는 것은 거기 가서 수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체육관 앞에 약 1335점 제곱미터 정도 여기 부분을 촬영을 했죠. L3로 촬영했습니다. L3로 촬영하게 되면 이렇게 찍힙니다. 이렇게 위에서 찍으면 나무 꼭대기도 찍히지만 뭐도 찍혀요? 지표면 밑부분도 찍힐 수 있어요. 이게 라이다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건설을 수행하는 데는 이런 건물이 있는 데서만 하는 게 아니라 뭐야? 숲이 있는 데다가 뭐를 깎아갖고 뭘 수행하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계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나무가 있는 데 찍었는데 뭐를 얻을 수 있어? 땅바닥의 기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아이고, 저 두 번째 줄은 완전히 저기네. 전멸이네. 성민아. 성민아, 준수 둘도 좀 깨워줄래? 야, 저기는 깨우지 마. 절대. 쟤는 깨우지 마. 응? 야, 이게 너무 덥다. 25도로 했는데도 덥니? 야, 춥게 해줄까? 야, 2조 이걸 잘 들어야 됩니다. 2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2조 이것을 잘해갖고 벌써 취직한 수환이 형이 2조 이 부분은 아주 귀신이란 말이에요. 귀신. 그래갖고 그 형한테 뭘 잘 배우면 매우 도움이 돼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1조는 시설물 점검회사가 주 타켓이 된다면 1주차에 한 것은 측량회사들에 제일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요거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영림기술자들, 산림과 관련된 회사들도 엄청 많거든요. 이런 데서도 취업이 되면 이런 것들을 잘 하게 돼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랜덤 포리스트라고 하는 기계학습 방식으로 수종을 분류하고 그 수종에 따른 수목객체 추출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이건 사실은 선생님은 이걸로 64억짜리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한 40그루 정도 되는 그 체육관 앞에 그 수목대를 수행을 해서 그거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나무 40개 중에서 몇 개를 찾았는지 또 그 찾은 수목에 대한 어떤 특징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죠. 야, 이제 10분 남아서 10분만 딱 집중해주면 여러분들 편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레이저를 숲에 투과해서 나무를 하나하나 정밀하게 분석하는 게 2조의 미션입니다. 윤아나, 이런 얘기를 잘해야 되는 거야. 레이저를 숲에다 쏴서 뭐예요? 이제 이게 이런 면적이 아니라 나무 하나하나를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을 우리 2조는 다루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알겠어? 이거 뭐가 만들어주냐면 AI가 만들어준 얘기예요. 2조 프로젝트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 나무를 하나하나 정밀 분석하고 이 숲을 디지털
디지털 포리스트로 만들어주는 지도를 만드는 거예요. 이때 드론에다가 뭐를 실어? 라이다 센서를 실증, 우리는 L3를 놓는 거죠. 그걸 이용해서 DLS나 이런 분류를 수행하는 게 주 아이템이 됩니다. 보통 레이저 스캐너는 위성을 이용한 GPS 기능하고 레이저 빔을 지방에 이렇게 숲에다 쏘는 겁니다. 그럴 때 기본적으로 TOF라고 해서 타임 오브 플라이트라고 해서 레이저 빔이 움직이는 시간, 요걸 재서 거리를 구하는 방식으로 고밀도 포인트 크라우드를 얻는다고 그랬죠. 지난번 제가 여러분들 우리 공간정보, 여러분들이 항공 지형정보학과라고 그랬지. 지형정보를 세 가지로 분류한다고 그랬어요. 벡터 데이터, 레스터 데이터, 포인트 크라우드 데이터. 앞으로는 포인트 크라우드 데이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포인트 크라우드를 얻는 방법이 뭐야? 여러분들이 1주차에 배웠던 드론으로 하면 포인트 크라우드가 얻어져요. 또 하나는 라이다라고 하는 장비로 레이저 스캐너로 쏘면 포인트 크라우드가 얻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개 차이 중에서 가장 큰 거는 드론으로 찍으면 나무 꼭대기만 얻어진다고. 이 나무가 있는 밑에 지표면이 안 얻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가 중요해? 설계를 하려고 하면 지표면이 중요하다. 그걸 얻기 위해서 라이다라고 하는 장비를 이용해서 그것들을 스캐닝으로 수행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요. 그렇게 수행하면 이 데이터는 뭐야? 각 점 하나하나마다 GPS 타임하고 XYZ 좌표가 있지만 있을 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 반사 강도라고 하는 0.9 마이크로메타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어. 이 반사 강도는 여기 보세요. 이렇게 흑백 비슷하게 나온 포인트 크라우드인데 이 중에서 낙엽수만 찍어 그러면 낙엽수만 빼낼 수가 있어요. 또 나는 침엽수만 뽑아내 그러면 침엽수만 뽑아낼 수 있어요. 아스팔트만 뽑아내 그러면 아스팔트를 뽑아낼 수 있는 반사 강도 데이터가 있다는 게 일반적인 포인트 크라우드랑 다른 라이다의 포인트 크라우드의 가장 큰 장점이다. 이거 사무관되는 기술사 시험 이런 데 나올 때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포인트 크라우드, 드론으로 얻은 포인트 크라우드랑 라이다로 얻은 포인트 크라우드의 차이점은 뭐야? 요 반사 강도 데이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부분들을 추출해낼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드론을 찍으면 이렇게 꼭대기가 얻어져요. 근데 드론이 여러 번 펄스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용한 L3는 16번이 왔다 갔다 해요. 16번. 그래서 중간에 요 2차 반송, 3차 반송은 뭐냐면 줄기에 떨어지는 점들이에요. 근데 4차 반송이 뭐야, 이렇게? 지표면에 얻어지는 데이터죠. 요 지표면 데이터로 우리는 등고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 반송이 되어 있는 라이다 데이터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2조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원시 전군에서 뭐야? 지표면 데이터도 추출하고, 지표면 데이터, 이 지면 데이터, 프로그레시브 틴 데스티네이션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지표면만을 뽑았는데 그 뽑은 이유는 뭐냐면 지표면 빼기 우회를 빼야지 뭐가 나오냐면 수고가 나온단 말이에요. 수고가 나무가 얻어지고 수고가 얻어지는 거. 그러니까 산림을 3D로 볼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데이터가 뭐냐면 수고, 나무 높이하고 나무의 흉고 직경, 둘레값이에요. 둘레값. 이거를 포인트 크라우드에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사람이 어디 가서 안 해도 돼. 숲을 막 누비지 않아도 되죠. 자, 내년도에는 우리가 뭐를 장비를 하나 살 거냐면 사족보행 로봇을 하나 살 거예요. 이제 이걸 하는 것도 위에서 찍는 거 말고 사족보행 로봇이 다니면서 숲을 스캐닝해서 그것들을 얻는 그런 식으로 발전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족보행 숲을 해서 식생을 분류하고 노이즈를 제거하고 마지막에 최종 결과를 얻는 게 2조의 미션이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2조 발표할 때 도진아 잘 봐야 돼. 알겠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두 가지요. 이제 영상으로 구별할 때는 우리가 수종을 분류할 때 이용하는 거고요. 또 이거를 딥러닝으로 할 때는 뭐야? 수목 하나하나를 다 띄어낼 수가 있다라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그걸 숲을 보는 측면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요거 L3 센서로 나무 40개 있는 요 체육관 앞에 있는 숲을 스캐닝했지. 어제
여러분들 오후 첫 번째 한 게 이거잖아. 그지? 운동장에서 요거 직접 날려보기도 했고 스캔도 해봤어요. 그래서 요때 이제 이렇게 8팔자 모양으로 스캐닝을 하면서 스캐닝을 수행합니다. 전체 면적 저기에 대해서 M400 드론하고 L3 라이다. 요거 다 합치면 한 4천만 원 정도 든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장비를 이용해서 전체적인 스캐닝을 수행했고 그걸로 이제 이렇게 정사 영상을 테라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대상 지역의 정사 영상을 만들고 그 정사 영상의 GCP를 이용해서 수종 분류할 때는 랜덤 포리스트 방식을 이용할 겁니다.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김수환 조교 선생이 잘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거고요. 그때 이제 훈련 데이터 만들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 이제 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체 대상 지역에 이렇게 스캐닝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는 GSD가 3.4cm 정도 됩니다. 그걸로 요게 캐노피 하이트 모델이고, 요게 지표면 기복이에요. 그걸 뗀 캐노피 하이트 모델 요걸 만들어서 수고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수고 산정 이제 딱 5분 남아서 5분.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분할하고 난 다음에 이 방식으로 라벨링을 수행해서 전체 훈련 데이터를 26,000개를 만들고 그 중에 검증열로 850개를 만들어서 실제 수목개체 추출을 수행해 본 겁니다. 수행해 보고 그렇게 해서 얻었던 수종 분류 상태 이렇게 부정한 것을 실제로 요 2조는 오늘이나 내일 중에 가서 나무를 쉬어보기도 할 거야. 한번 흉고직경도 재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었던 데이터가 얼마나 정확한지 하는 것을 분석해 볼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수목객체 추출을 지면점 분류한 거랑 그 다음에 수목점을 옆으로 본 데이터를 이용해서 하는데 전밀도가 얼마냐 그러면 제곱미터당 약 1600점 지표면에 1600 매우 높은 겁니다. 이게 보통은 지면점이 10점 정도만 돼도 수목객체 추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몇 점이야? 1682점. 이렇게 높은 점으로 수목객체 추출을 수행을 하고 얘는 전밀도가 상당히 높으니까 어떻게 돼? 프로그램으로 흉고직경을 자동으로 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잰 흉고직경 대비 프로그램으로 결정한 흉고직경의 정확도가 어떤지 하는 것을 같이 비교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수고도 역시 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직접. 그래서 안 그러면 어떻게 돼? 사람이 가갖고 나무를 다 재봐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신 수행해서 수목객체 추출을 수행하고요. 무지하게 복잡한 프로세스인데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일단 잘못 스캐닝한 데이터를 없애고 지면점을 분류를 합니다. 이게 아까 프로그레시브 티넛 데스티네이션이라는 방식을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방법을 해서 DM을 만들고요. 수목점을 추출해서 DSM을 합니다. 요거하고 요걸 빼면 캐노피 하이트 모델이 만들고 요걸로 수목객체 추출을 수행하는 겁니다. 진짜 2분 남아서 2분. 요 2분만 딱 집중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조별로 분산될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얻었던 요게 수목을 만들었던 캐노피 하이트 모델이고요. 이렇게 해서 수목을 다 뽑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40개 중에서 요게 못 찾은 거야. 이렇게 5개를. 이 5개를 못 찾는 이유가 뭐냐면 큰 나무 밑에 가려져 있는 나무를 못 찾는 겁니다. 왜? 우리는 위에서 스캐닝을 하니까 나무가 위에서 스캐닝했을 때 큰 나무 밑에 작은 나무가 있겠죠. 그거는 잘 안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전체 수목객체 추출률이 약 82%, 82.5% 정도를 얻을 수 있어요. 사실은 이 정도는 거의 100%를 찾아야 되는데 작은 나무는 못 찾는다. 큰 나무 밑에 있는 작은 나무는 못 찾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밀도나 재연율 F1 스코어라고 하는 걸로 품질 분석을 반드시 수행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해보니까 수종 분류는 얼마냐면 93.7% 정도 정확하게 90% 이상이면 아주 정확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수목객체 추출 품질은 약 82.5%. 실제로는 전밀도에 비해서는 정확도가 좀 떨어진 이유가 큰 나무에 있는 작은 나무는 안 보이니까 못 찾는다 하는 것을
한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1, 2조 이제 다 끝났어. 야, 이제 거의 45분 지났으니까 한 10분 정도 쉬고 2조는 어디로 간다 그랬어? 2조는? 내 연구실로 가고 1, 2, 3조는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죠? 오전 행사하고 어디로 가요? 점심 먹으러 가야 되지, 그지? 그리고 오후에도 계속 그것을 수행을 하는 거 알겠죠? 그거 뭐야? 이거 뭐야? 응? 이제 진짜 우리가 아. 손실하면 될까요? 응. 이동하기 전에 응. 했던 거 한번 좀 그래, 애들한테 설명 좀 그래. 할게요. 해줘. 이제 이따가 그래. 11시에 하고 그럼 그래. 얘들아 10분 쉬는 시간 하고 오면 방금 했던 내용들 정리하고 야, 저기 내려오고 나면 선생님 발표 끝나고 나면 저기로 가고 움직이면 돼. 하루하루가 잘 넘어가네. 네. 진짜 11시에 하고 점심 시간 되면 수가 있었네. 그러면은 간단하게 한 대를 지금 발효해. 그리고 이제 남은 거를 난 그런 거 안 해.